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인데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캐패시터, 콘덴서의 값읽기에 대해서 배웠죠. 숫자가 세 자리 있으면 앞에 두 개의 숫자는 뭐죠? 그냥 숫자. 뒤에 거는 어떻게 되죠? 그 10의 승수를 나타내고 기본적인 콘덴서의 단위는 피코 10의 마이너스 12승 페럿이라는 거죠. 거기에서 계산을 해서 결과값을 얻을 수 있고 표 1의 11과 표 1의 12를 통해서 어떤 값? 전격 전압이라든지 그리고 오차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오늘 시간에는 커패시터란 도대체 뭘까? 그래, 저항은 알겠어요. 저항은 그래, 뭐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것, 또 뭐 어떤 일을 했을 때 열이 나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커패시터는 뭐예요, 선생님? 커패시터라고 계속 콘덴서라고 쌤이 계속 얘기가 텐들 콘덴서 뭐라 얘기했는데 이 콘덴서가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콘덴서, 커패시터. 다른 말로 용량성 리액턴스라고 해요. 교류 AC에서는 어떻게 돼? 용량성 리액턴스예요. 리액턴스. 이것도 맹 저항값이에요. 저항값인데 얘는 어떻게 돼요? XC라 그래서 오메가 C분의 1 G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얘는 주파수에 따라서 저항이 커졌다 적어졌다 하는 거예요. 즉 주파수가 없으면 없을수록 네 맞아요. 저항이 줄어드는 거고 주파수가 크면 저항이 커진다는 거. 요 개념 네 한번 보도록 하고 자 콘덴서는 뭐예요? 콘덴서 C란 도대체 무엇이냐? 캐패시터는 도대체 무엇이냐? 네 락앤락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락앤락통 뭐 뜬금없이 락앤락통이에요. 락앤락통이 있죠. 통이 크냐 적으냐 통에 따라서 그 안에 들어있는 물 뭐 예를 들어서 뭐지 방울토마토라고 얘기를 할게요. 너무 큰가? 방울토마토는 아니면 좁쌀? 이런 전하를 그러죠. 전하가 뭐라 그랬죠? 전기적 성질을 띠는 입자를 우린 전하라고 그래요. 이 전하들을 얼만큼 담을 수 있는지 락앤락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콘덴서, 커패시터라고 얘기해요. 락앤락통의 크기를 나타내는 게 어떻게 되죠? 페럿이라고 얘기해요. 용량. 그래서 여기에 교류에서는 용량성이라고 나오는 거죠. 용량성. 즉 락앤락통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락앤락통. 어떻게? 요렇게 생긴 락앤락통이 있을 수 있고 요렇게 생긴 락앤락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용량이 뭐 1리터다. 여기는 뭐 2리터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 1리터, 2리터 그래서 여기에 1리터의 물이 차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여기도 2리터 통에 1리터도 들어갈 수 있고 1리터를 들어갈 수도 있고 1.2리터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즉 얼만큼 전하가 차 있느냐가 아니고 얼만큼 전하를 가질 수 있냐. 즉 락앤락통의 크기를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자, 콘덴서 구조는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볼까요? 콘덴서는 두 개의 금속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간단한 콘덴서의 구조예요. 콘덴서 구조고 콘덴서를 나타내는 용량을 나타내는 C 구하는 식은 어떻게 돼요? 입실론 DA라고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네, 볼게요. 두 개의 금속판이 있어요. 두 개의 금속판이 존재를 하겠죠. 이 두 개의 금속판의 넓이 A라고 얘기해요. A는 뭐라고? 단위는 페럿이 되겠죠. A는 평판 넓이. 네, 평판 넓이에요. 넓이. 평판의 넓이. 요거 평판의 넓이를 우리는 A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요 사이의 거리 D라고 얘기해요. D는 평판 사이의 거리라고 얘기해요. 평판 사이의 거리. 입실론은 뭐라 그랬죠? 유전율이라 그랬죠. 유전율은 어떻게 돼요? 입실론은 입실론 R, 입실론 제로. 저거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죠. 입실론. 유전율 뭐요? 전기 쌍극자. 얼만큼 유전율 같은 경우는 부도체에서 쓰죠. 부도체. 전류가 통하지 않는 곳에서 자동차 안에 선생님과 선생님
안에 부인이 있는데 어떤 멋진 남자, 멋진 여자 있으면 우리는 나가지는 못하죠. 그러나 고개는 한쪽 방향으로 돌릴 수 있다. 요 돌아가는 비율을 우리는 유전율이라 그랬죠. 유전율. 입실론 제로 같은 경우는 공기의 유전율, 얘는 비유전율. 비유전율을 그런데 입실론 R 같은 경우 공기의 유전율을 1로 두고 비유전율, 이 물질이 얼만큼 공기에 대해서 비율, 일비가 아니에요. 비율이에요. 공기에 비해서 얼만큼 더 유전이 잘 되느냐, 얼만큼 더 못 되느냐. 1보다 크면 공기보다 유전율이 좋다는 거겠죠. 1보다 적으면 공기보다 유전율이 적다는 거겠죠. 유전율이 좋다는 건 뭐예요? 부도체지만 이 유전율이 좋다는 건 뭐죠? 부도체지만 한쪽 방향으로 돌아가는, 즉 정기적으로 조금 어떻게 돼? 저항값이 줄어드는, 표현이 좀 그런가? 정기적 특성을 더 많이 나타내게 하는 요소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식이 표현을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요식 꼭 알아두기 바래요. 알아두기 바. 요식을 이해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콘덴서의 접속이라든지 용량 계산에서 조금 더 유리하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볼까요? 자, 평판을 볼게요. A에 대한 얘기를 볼게요. 평판 넓이.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볼게요. 이 평판에는 여기 플러스를 인가를 해주고 마이너스를 인가를 해주면 플러스 전하들이 어떻게 돼요? 들어가죠. 여기는 마이너스 전하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두 양단의 전압을 인가를 해주면 전압을 걸어주면 전하들이 가서 이 평판에 저장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저장. 이 평판에 저장된 점. 빰빰빠밤빰빰빠밤빠밤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위장을 통해서, 식도를 통해서 비피더스균이라고 얘기하나요? 그런 것처럼 한 개의 전하들, 플러스는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가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거. 선생님 이거 뭐죠? 맞아요. 얘는 작은 전기 저항 장치예요. 전기 저항 장치. 전하들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봤죠? 여러분들 어떤 가전기기를 쓰고 전원을 코드를 뽑았는데도 전류가 계속, 전기가 계속 나오는 현상 맞죠? 그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안에 있는 유도기전력, 변압기에서 나오는 유도기전력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 두 번째는 이 안에 대용량 콘덴서가, 즉 커패시터가 들어있어 가지고 있는 전하들, 여기는 가지고 있는 전하들이 다시 전자기기 쪽으로 흘러 넘어와서 전원을 뽑아도 금방 전원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현상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자, 됐고, 이 평판을 가지고 있어요. 이 평판에 뭐가 저장된다 그랬죠? 전하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평판 넓이. 자, 평판 넓이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평판 넓이가 이렇게 작은 것이 있고요. 이렇게 큰 것이 있어요. 요 D라는 거리는 같다고 생각을 하면 어떤 게 전하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나요? 어떤 게 더 전하를 많이 가질 수 있나요? 네, 넓은 게 더 많겠죠. 당연하죠. 넓은 곳에 여러분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라고 생각하면 넓은 곳에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거, 정전 용량, C를 정전 용량이라 그러는데 얘는 라겐록통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얼만큼 크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안에 얼만큼 많은 전하가 가지고 있다고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번 시간 끝에 배우게 될 Q는 CV라는 요 공식을 통해서 얼만큼 전하가 들어가는지 확인할 거지만, 지금 여기서는 라겐록통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즉 평판이 넓다는 거는 어떻게 돼요? 통이 크다는 거겠죠. 즉 정전 용량 C가 페럿이 커진다는 거죠. 이 부분 이해되고요. 그 다음 D를 볼게요. D. 평판과 평판 사이 거리가 볼게요. 똑같은 평판 넓이라면 거리가 짧을 때, 똑같은 평판 넓이라면 거리가 넓을 때 D1, D2라고 있겠죠. 자, 어떨 때 더 크죠? 어떨 때? 정전 용량은 어떨 때 더 클까요? 볼까요?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했죠. 우리 교실을 생각해봐요. 교실에 있는데
교실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BTS가 있어요. 우리 보통 BTS를 텔레비로 틀어줘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전자칠판이라든지 앞에 있는 TV를 통해서 BTS 동영상을 본다고 생각해요. 이 BTS가 있으면 여러분들 교실에는 몇 명? 네, 20명까지 들어올 수 있겠죠. BTS 틀어준다 하면 우리 뭐 들어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전화가 되는 거예요. 그 전화량이 20개라고 해서 얘기를 한다면 교실 크기는 어떻게 돼요? 정전 용량 C라고 얘기해요. 넓이, 얼만큼 들어갈 수 있는 넓이인데 여기에 생각해봐. A는 같아요. A, 넓이가 같은데 BTS가 텔레비가 아니고 텔레비 좀 옛날 표현인가? TV가 아니고 실제 BTS가 거기 선생님이 있는 칠판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거리가 짧아졌어요. 뭐 여러분들이랑 BTS 사이 거리가 짧아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안에 교실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전화량은 얼마큼 되죠? 거의 무한대가 되겠죠. 만약에 BTS가 1학년 3월 인터넷과 교실 앞에 멤버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혼나겠네. 아미들한테. BTS가 서 있다고 생각하면 이 안에 20명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거리가 가까워요. 20명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200명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여기 정전 용량, 즉 통의 크기는 커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커진다고. 즉 이 사이의 거리가 좁아진다면 서로 어떻게 돼요? 자, 한번 볼까요? 표현이 좀 그래서 그런데 플러스 있어요. 여기는 마이너스. 자, 이 두 개가 당기는 힘이 클까요? 아니면 여기서 이 먼 거리에 있는 두 개에 있는 전화가 당기는 힘이 클까요? 우리 쿨롱의 법칙에서 배웠죠. 두 개의 전화, 이 두 개의 평판 사이에 있는 전화들이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이렇게 당기는 힘이 커지겠죠. 즉 커지겠다는 거죠. 커진다는 거는 이만큼 더 플러스 전화들이 더 들어올 수 있다는 거, 마이너스 전화들이 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진다고 생각. 물리적 공간이 아니에요.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전기적 공간이 넓어진다고 생각하죠. 자, 거리가 멀어져요. 당기는 힘은 적어지기 때문에 들어가 뒤에서 밀어주는 거죠. 플러스 같은 경우는 뒤에서 막 들어가 안에 더 있어. 괜찮아 넓어 안에 더 있어. 요 정도 거리에서는 그렇겠지만 요 정도 거리라면 어떻게 될까요? 야 들어가 알았어 들어가 누구 보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많이 된다는 거. 즉 실제로 전화가 그만큼 많이 들어간다는 건 아니에요. 용량이 즉 통만 커진다는 거예요. 물리적이 아닌 전기적으로. 그래서 평판 넓이에는 비례하고 평판 사이 거리에는 반비례. 평판의 넓이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어떻게 돼? 정전 용량 C는 커진다는 거. 거리가 짧아지면 짧을수록 어떻게 돼? 평판 사이에 용량 커진다는 거. 요 두 가지 단계 두 가지 받고. 자, 입실론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입실론 유전율은 뭐냐 그러면 유전율이 높다는 건 어떻게 되죠? 검색을 바꿔야 되겠네. 여기 써야 되겠다. 입실론 유전율이 높다는 거는 무슨 말을 의미해요? 유전율이 높다는 거는 즉 정기적인 실제적인 물리거리가 뭐 1m다 물리적 거리는. 그러나 정기적으로 유전율이 높다는 거는 이 거리가 어떻게 돼요? 짧아진다는 거예요. 거리가 뭐 0.5m로 줄어든다는 거죠. 유전율이 높다는 거는 이 사이에 어떤 거? 요 사이에 부도체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왜 부도체예요? 맞죠? 평판 사이에 간격이 있어야지만 전하들이 저장을 되지. 평판 사이에 붙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정기적으로 전류가 흘러버린다는 거죠. 전류가 흘러버리면 어떻게 돼요? 콘덴서의 용량은 의미가 없는 거죠. 왜? 그냥 두 개의 금속이 붙은 거니까 콘덴서의 성질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즉 최대한 우리가 용량을 크게 만들려면 부피가 적고 용량을 크게 만들려면 이 거리를 아주 짧게 이렇게 짧게 하겠죠. 이 정도 표현 정도가 이렇게 짧게 하는데 이건 어떻게 돼요? 흔들리다 물리적으로 만들기 쉬워요, 어려워요? 이렇게 막 있는데 평판이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돼요? 흔들흔들 붙어버리면 콘덴서의 특징은 사라지고 축적된 전하량도
그냥 전류를 흘러가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처럼. 그런데 이 두 개의 평판 사이를 안 붙게 하려면 이 사이 뭘 넣어야 되죠? 부도체를 넣어야 되겠죠. 부도체를 넣는 거예요. 이렇게 부도체를. 부도체. 이 부도체의 유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돼? 이 물리적 거리는 확보가 되겠지만 전자적 거리는 줄어든다는 거예요. 유전율이 크다는 거는 전자적 거리가 줄어드는 거. 유전율이 적다는 거는 전자적 거리가 넓어지는 거. 이렇게 표현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책을 한번 볼까요? 병렬 접속. 이 부분 잘 이해를 하기를 바라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문제를 주거나 수업 시간에 체크를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합니다. 자, 1번 접속이에요. 접속은 병렬 접속. 자, 왜 이런 설명을 지구장창 길게 했을까? 자, 병렬 접속을 해볼까요? 책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전원에 콘덴서가 하나, 요거는 전원이에요. 2개, 3개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다면 C1, C2, C3, V라고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그냥 평판을 한번 그려봐요. C1 같은 경우는 평판이 있어요. 또 두 번째 C2는 또 얘기할게요. 얘는 뭐냐면 같은 콘덴서 용량이라고 해야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워서 그래요. 같은 콘덴서 용량이죠. C2, C3. 자, 어떻게 돼요? 어떻게 보이죠? 여러분들? 두 개가 세 개가 연결돼 있고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하나의 큰 평판, 또 하나의 큰 평판이 일정한 거리 D를 두고 있다는 거로 생각해요. 용량이 어떻게 됐어요? 용량이 어떻게 됐죠? 당연히 커지겠죠. 즉 A가 커진다는 거죠. A가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용량은 커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용량 계산법 뭐냐? 병렬로 연결된 접속된 콘덴서, 즉 커패시터는 그냥 합이다. 각 커패시터 합이다. 그죠? 병렬 접속일 때. 자, 그러면 C토탈이라고 얘기해요. C토탈은 어떻게 되죠? C1 플러스 C2 플러스 C3가 되는 거예요. C3.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고 전압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선생님 각각의 전압을, 즉 압력을 줬을 때 얼만큼의 전하가 축적되는지, 즉 전하량. Q는 어떻게 돼요? Q는 공식이 있어요. 어떻게 돼요? CV라는 공식을 가지고 있죠. CV. Q는 전하량을 나타내요. 얘는 정전 용량, 여기는 인가 전압. 자, 여기서 어떻게 돼요? 병렬 특징.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뒤쪽에 증류를 보고 배워야 되겠지만, 여기에서는 전류랑 전압이 있다고 하면 전류가 있어봐요. 전류는 어떻게 돼요? 각각 들어가죠. 각각 전류 I1, I2, I3. 전류량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압력은 어떻게 돼요? 압력. 이 콘덴서 C1, C2, C2, C3에 걸리는 압력, 즉 전압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Q1이란 거는 C1에 인가되는 C1에 축적되는 전하량은 C1 곱하기 V, 또 Q2는 C2 곱하기 V, Q3는 C3 곱하기 V라는 전하량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각각 용량에 따라서. 뭐가 같죠? 병렬에서는 전압이 같다는 거. 자, 여러분들 3단에서 배울 직렬에서도 공부를 하겠지만 병렬에서는 전압이 같고 직렬에서는 전류가 같다는 거 생각해 둡시다. 자, 여기서는 병렬 접속이에요. 병렬 접속, 병목 현상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서 만약에 차가 지나가면 병목 현상이 일어난다. 즉 거기에는 병의 목 같은데, 여기서는 병렬, 즉 서로 이 병렬 접속에서는 뭐가 같다고? V, 즉 V1, V2, V3가 같다는 거죠. 뭐로? V로. 자, 그러면 각각에 대한 정전 용량이 나오고 총 정전 전하량, 미안해요. 쌤 실수가 있네. 정전 용량이고 총 전하량은 Q1 더하기 Q2 플러스 Q3, 즉 전하량이에요.
여기에서 흘러가는 전하량, 여기서 흘러가는 전하량 전체 토탈 Q는 여기 저장되는 Q1, Q2, Q3의 합이랑 같다는 거죠. 자, 이 부분 병렬 접속에서 배워야 될 게 어떤 거? 병렬 접속에서는 뭐가 같다고? 전압이 같다. 전압이 같고, 그 다음 어떤 거? 커피스트의 합이다. 자, 총정전 용량은 C1, C2, C3다. 그리고 각각에 있는 전하량은 각각의 정전 용량 곱하기 전압, 정전 용량 곱하기 전압, 정전 용량 곱하기 전압 이렇게 나오고, 전압이 같다는 거죠. 그리고 총 전하량은 이 세 개의 전하량을 더한 거랑 같다라는 거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를 보게 되면 이런 계산 문제들이 한 번씩 나올 거니까 확인할 거예요. 자, 그다음 직렬 접속. 직렬 접속 같은 경우는 전압은 있고 콘덴서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 책에 있어요, 여러분들. 책에 페이지 56쪽에 보면 있어요. 56쪽 V C1, C2, C3. 얘는 어떻게 되냐? 얘는 평판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들. 평판이 있으면 갔다고 보면 평판이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C1, C2, C3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 있으면 여기는 어떻게 되죠? 플러스들이, 여기는 플러스들이, 아래쪽은 마이너스로 전하들이 축적이 되겠죠. 그러나 한번 볼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쌍극자에서 봤죠. 요게 어떻게 돼요? 중성이 되겠죠. 중성이라고 표현하겠대요. 이것도 어떻게 돼요?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겠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병렬에서는 콘덴서의 평판이 넓이가 넓어지는 효과가 나타나서 용량이 증가하고, 직렬 연결하면 어떻게? 중성 되니까 실제로 이 부분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담당하는 이 평판 사이 거리가 어떻게 돼요? 이 거리가 D가 늘어났죠. 증가했죠. 증가. 거리가 증가한다는 건 뭐예요? 시계. 거리가 증가한다는 건 반비례죠. 평판 사이 거리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용량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줄어들었어요. 용량이 줄어드는 거죠. 자, 그러면 합성 정전 용량 CT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합성 전용 CT는 식은 CT분의 1은 C1분의 1 더하기 C2분의 1 더하기 C3분의 1이에요. 분의 1이에요. 요걸 다 계산하면 C 토탈은 식 한 개씩으로 표현하자면 책에 나와 있나? 책에 안 나와 있고, C1, C2, C3에 C1, C2 더하기 C1, C3 더하기 C2, C3 이렇게 한 개씩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이렇게 병렬로 접속했을 때는 용량이 직렬로 접속했을 때는 용량이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돼요. 요거는 저항 3단원 직류에서 합성 저항 구할 때, 요거는 콘덴서는 직렬일 때 이 식을 쓰지만 저항일 때는 병렬일 때 요 식을 쓴다는 거 뒷부분에서 저항에 대해서 한번 공부할 때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합성 정량이 구했으면 여러분들 볼까요? 여기에서는 병렬에서는 어떻게 돼요? 병렬에서 뭐가 같다 그랬죠? 병렬에서는 전압이 같다 그랬죠. 자, 그러면 직렬에서 뭐가 같을까요? 직렬에서는 즉 I가 같다. 전류가 같다는 거예요. 전류가 같다는 건 뭐예요? Q. 이 순서가 짬뽕이 됐네. 직류에서는 I는 T분의 Q라는 식이 있어요. 이 식을 가지고 아마 하게 될 거예요. 뒤쪽 부분. 즉 Q하고 T는 비슷한 개념이에요. 비슷한 거. 전류라는 거는 단위 시간당 흘러가는 전하량의
표현을 전류로 표현하는 거예요. 즉 전하량이 같다는 거죠. 즉 여기에서 흘러가는 Q는 같다는 거예요. Q가 같다. Q가 같다는 건 뭐예요? 즉 Q는 검은색으로 할까? Q는 Q1이라고 얘기할게요. C1의 V1, Q2는 C2의 V2, Q3는 어떻게 돼요? C3의 V3. 그런데 여기서는 Q는 Q1하고 Q2하고 Q3. 아니, Q3. 선생님. 그래서 많이 맞던 것 같아요. 네. 두 개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V는 같다는 거. 여기서는 Q가 같다는 거. 같다는 거. 요 부분. 그러면 선생님. 여기는 뭐예요? 그치. 전하량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표현을 하자면 여기서는 V 토탈 Q 토탈이라고 얘기할까요? V는 V1 플러스 V2 플러스 V3 이렇게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자, 볼까요? 그리고 같다는 거 어디에서? 병렬에서. 병렬에서. 직렬에서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같다는 거. 전하량이랑 전압 이렇게 식을 구할 수 있다는 거 볼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각각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전하량. 자, 부연 어떻게 되죠? 여기서는 이 부분 표현하는 거예요. V1은 식이 있잖아요. 여기 C1분의 V C1분의 Q가 같다 그랬죠. V2는 C2분의 Q, V3는 C3분의 Q. 이렇게 Q 이렇게 같다는 거 표현할 수 있다는 거. 두 개 차이 확실하게 구분해서 공부하도록 합니다. 그려지는가? 안 그려지는구나. 자, 요거 병렬 접속, 직렬 접속 병법이에요. 한번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하도록 하고 그때 질문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도 오늘 학습한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콘덴서라는 거는 두 개의 금속판 사이에 얼만큼 많은 전하를 가질 수 있는지 정전 용량, 락앤락통의 용량 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락앤락통이 C는 입실론의 D분의 A, C는 입실론의 D분의 1, A. 즉 D라는 거는 두 평판 사이의 거리, A라는 건 두 평판의 넓이를 나타내는 넓이 나타나. 입실론이라는 거는 유전율, 즉 얼만큼 부도체를 나타내는데 얼만큼 정기적 특성을 띠게 할 수 있는지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자, 그러면 병렬 접속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병렬 접속했을 때 어떻게 되죠? 즉 병렬 접속했을 때는 거리가 같죠. 같은 용량이라고 하면 이해하기 쉽게 해서 두 평판 사이 거리가 같다면 병렬로 접속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 뭐가 넓어지죠? 넓이가 넓어진다는 거죠. 넓이는 어떻게 되죠? 여기 있는 비례관계. 그래서 용량은 커진다는 거. 즉 토탈 총 합성 정전 용량은 얼만큼 락앤락통을 붙이는 거죠. 옆으로 C1 플러스 C2 플러스 C3가 될 수 있고 C가 되고. 자, 병렬에서 한 가지 할 수 있는 거 전압이 같다는 거예요. 병렬에서는 전압이 같고 직렬 연결에서는 전류가 같다. 요 개념 여러분들 직렬에서 배울 건데 전압이 같다는 거예요. 인과제는 전압이 같다는 거예요. 전류 들어가는 물이랑 틀리겠지만 그러면 어떻게 돼요? Q1은 뭐라 그랬죠? 전하량. 얼만큼 락앤락통이 얼만큼 전하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 무슨 관계죠? 정전 용량 크기에 따라 틀리겠죠. 그리고 어떤 거? 압력 얼만큼 밀어주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두 개의 식으로 표현한 게 여기 전하량, 가지고 있는 전하량 얼만큼 통에 채울 수 있느냐. 락앤락통이 크면 더 많이 채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뒤에서 밀어주는 압력, 전압이 높으면 더 많이 밀어넣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교실에 20명 들어가요 하면 어떻게 돼요? 20명밖에 못 들어가죠. 그 뒤에서 막 나쁜 흉악범이 쫓아와서 야, 나 죽일 거야 하면 그 교실에는 압력 높아지는 거죠. 전압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 교실에는 100명, 200명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게 전하량 구하는 공식이에요. 뭐지? 몇인데? 되나요? 자, 두 번째
직렬 접속 볼게요. 오늘 좀 길게 한다 그랬죠? 직렬 접속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두 평판 사이 거리가 어떻게 돼요? 됐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중성을 이루면서 뭐가 증가한다 그랬죠? 넓이가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식을 보면 넓이가 증가하면 반비례. 넓이가 증가하면 정전 용량은 당연히 떨어지게 돼 있죠. 자, 그 식을 해서 얘기할게요. 자, 이거는 직렬 연결이에요. 직렬 연결에서는 어떻게 돼요? 뭐가 같다 그랬죠? 네, 전류. 즉 전하량이 하나로 같다는 거죠. 전하량. 자, 합성 정전 용량 구하는 거는 CT분의 1은 C1 플러스 C2분의 1. 두 개일 때는 요 앞에 두 개만 쓰면 돼요. 두 개일 때는 이렇게, 두 개일 때는 쓰고 세 개일 때는 이렇게 세 개 쓰면 돼요. 그래서 계산식은 세 개일 때 계산식을 나타내는 거죠. 두 개일 때는 안 적어줄게요.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보면서 해야 돼. 그지? 그리고 Q가 같기 때문에 Q1, Q2, Q3가 같다는 거. 그런 대신에 뭐가 다르다는 거? 전압이 다르다는 거. 그래서 식을 구할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는 거. 네, 이해하도록 합니다. 자, 다음 회로상수 볼게요. 회로상수 페이지 59쪽. 페이지 59쪽 보면 저항이 있어요. 저항기의 전압. 이게 지금 너무 많이 해서 클래스팅 올라갈지 모르겠네. 용량이. 저항의 기호는 저렇게 표현되고 저항. 기호 그리고 단위 옴. 그죠? 그 다음에 인덕턴스. 기호는 이렇게 되고 헨리. 그리고 커패시터. 기호는 이렇게 되고 C. 이렇게 표현되겠죠? 네. 그리고 책을 여기서 넘어갈게요. 다 뭐 델타 T분의 델타 I 유도 기전력은 조금 더 뒤쪽에 교류 부분 나오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겁니다. 네. 자, 그럼 이번 시간 여러분들 콘덴서의 원리 그리고 접속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거예요. 이 부분은 저항도 같이 할 거예요. 저항 뒤쪽에 나오면 저항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할 건데 이 부분 다시 한번 학습하는 거 복습하고 모르는 것들은 물어보기 바랍니다. 네. 시험 문제 꼭 나올 거니까. 네. 자, 오늘 고생했어요.